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거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구글과 삼성의 관계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GSM 아레나에 눈에 띄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구글의 삼성 의존증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구글의 스마트폰인 픽셀 7 프로를 뜯어봤더니 기기 부품의 51%가 삼성 부품이라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삼성을 빼면 자체 부품 7%, 마이크론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 5% 등 필적할 만한 곳은 삼성에 필적할 만한 곳은 없었다는 게 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센서는 아이소셀 GNI 센서를,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LTPO 아몰레드를, 그리고 메모리는 LPDDR5 삼성 것을 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삼성 것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폰의 두뇌이자 심장격인 프로세서 텐서 칩도 사실상 구글과 삼성이 공동 개발하고 삼성 파운드리를 거쳐서 제작된 부품입니다. 구글 폰의 삼성 의존도가 51%를 훨씬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 앞서 구글은 이 퀄컴, 삼성과 함께 학장현실, XR이라고 하죠. 이 학장현실 기기에서도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반도체 업계 초미의 관심인 이 파운드리 3나노와 관련해서도 삼성의 확실한 3나노 고객 중 하나가 바로 구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퀄컴은 몰라도 구글은 확실히 TSMC가 아닌 삼성 편에 서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구글의 AP 전략은 이 퀄컴과는 확실히 지향하는 방향이 다른데요. 구글은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최고 왕관을 차지하겠다는 것보다는 점수에서 뒤지더라도 자체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OS와 최고의 궁합을 갖춘 AP를 내놓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픽셀폰이 충분히 시장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 파운드리 경쟁력이면 TSMC보다 못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자체 AP인 엑시노스 이외에 든든한 우군으로서 구글 텐서 칩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구글은 하드웨어 분야에서 삼성 의존도를 강화하는 걸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 사실 구글이 하드웨어 분야를 개선하는 데 큰 공을 들이고 있는 데는 애플의 시장 장악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일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체 OS인 안드로이드와 크롬 덕분에 번창했습니다. 자신의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로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애플이 미국 등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제치고 아이폰 왕국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모바일 사업에서 구글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구글이 픽셀폰 등에 자체 칩을 탑재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만 보면 구글은 애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그간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노력해 왔는데요. 이미 스마트폰과 서버용 칩셋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 이 앞서서는 인텔과 퀄컴 같은 벤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브로드컴, 인텔, 엔비디아, 퀄컴의 칩 디자이너들을 스카우트 하는데 열중해 왔던 게 바로 구글입니다. 이 하이트 채플 프로젝트라고 기억나실 것입니다. 바로 애플이 아이폰과 맥 제품에 자체 개발 칩을 탑재한 것처럼 구글 픽셀폰과 크롬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체 SoC 칩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하이트 채플입니다. 구글이 자신의 픽셀폰에 들어가는 AP를 직접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글은 삼성, 샤오미, 하웨이 등의 자신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O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최고의 AP 업체인 것은 자신의 iOS 운영 시스템에 최적화된 칩을 설계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글이 자체 프로세서를 확보하면 기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의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구글의 자체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이 폰 성능, 배터리 수명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서도 확실한 장점이 있고, 그래서 구글이 반도체 분야를 키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구글이 칩 개발, 반도체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데는 칩 산업의 여건 변화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과거만 해도 주요 테크 기업들은 국역화된 칩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역화된 칩에서 맞춤형 반도체로 확실히 방향이 바뀌었죠. 여기에는 기성 칩 업체인 인텔, 퀄컴 등의 부진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인텔이 CPU에서 군계 일학의 칩 성능을 계속 시장에 보여줘 왔다면 애플이 과연 CPU에서 M 시리즈 출시를 생각이나 했을까 싶습니다. 인텔이 기대를 훨씬 밑돌기 때문에 이참에 내가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반도체가 최첨단 미세 공정으로 진화하면서 최신 칩이
제공하던 장점이 이전보다 줄고 칩 성능을 더욱 매력적이게 만들 숨어있는 1인치를 찾게 만드는 노력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칩 설계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고 여기에 구글도 합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구글의 삼성 의존이 커지고 있지만 삼성은 이런 구글을 위해서 또 별도로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공짜는 없는 것이죠. 삼성의 경우는 갤럭시 워치에 자체 개발한 타이젠 OS를 구글의 OS인 웨어 OS에 통합시켰습니다. 삼성으로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갤럭시 폰과의 연계를 위해서 그간 공을 들여왔던 타이젠 OS를 포기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은 지난 2010년에는 이 갤럭시 폰 출시와 함께 야심차게 내놓은 웹마켓인 갤럭시 스토어도 사실상 접었습니다. 구글 스토어를 제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죠. 구글이 텐서 칩 설계를 위해서 삼성과 손잡고 또 텐서 칩 제작도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칩 제작만 하는 순수 파운드리인 TSMC와는 다른 삼성의 강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글은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을 선택했고 삼성은 비메모리 성장을 위해서 구글을 활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면 구글과 삼성은 최적의 조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구글과 삼성의 파트너십에도 금이 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구글이 삼성이 못 믿어서 칩을 키우는 것이라면 삼성도 구글에 덜 의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원론적 의미에서도 그렇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에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습니다. 구글의 삼성 의존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계기로 구글과 삼성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